서울 147개 가정으로 출근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업체입니다. 이곳 소속 30대 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15일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일을 하던 가정에도 3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사라졌고 또 한 명은 전화기를 아예 꺼놨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신분이 변경되고 검거되면 강제 출국당합니다. 이런 위험까지 감수한 이유는 임금 문제로 추정합니다. 현재 관리사 평균 월급은 206만 원. 여기서 월세 45만 원과 생활비가 빠지고 이 일마저 시범 운영 기간인 6개월만 보장된다는 게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좀 적게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은 기숙사도 제공되고 휴일에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불법 취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잠적한 관리사 부모에게 연락해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현재 월급 형태의 급여를 주급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용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치마를 두른 필리핀 여성이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종이에 빼곡히 적힌 업무 지시도 숙지합니다. 최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가정집 142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는 관리사입니다. 사전 신청에는 원래 713개 가정이 참여했는데 막판에 142명만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채용 열기는 많이 식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원하는 사람은 어플을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이후에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 하다 보니 그 사이 조금 약간의 개인 사정들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하는 시간도 둘, 넷, 여섯, 8시간으로 기존보다 더 세분화돼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되고 어떤 일은 시켜서는 안 되는지는 서울시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참고하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반려동물이나 어르신 돌봄을 하지 않고 가전제품 청소 같은 고강도 집안일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기름때 제거나 수납 정리 같은 일도 할 수 없는 일에 포함돼 업무 범위를 잘 알아야 관리사 사이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쌍둥이 아빠 문강훈 씨 부부가 맞이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입니다. 젖병 세척과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익숙한 공간에서 하는 것처럼 능숙합니다. 국내 근무 첫날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I'm so glad that I'm here now in my client's house. My feelings nervous is well gone, but because they are so nice and humble. 문 씨 부부는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3개월 기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시간당 13,700원, 공휴일은 25,550원으로 총액 93만 1,600원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직접 오셔서 하는 걸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사라졌다고 보고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서비스 이전의 문 씨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8주일간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따져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 서비스가 저렴하긴 하지만 200만 원 이상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비싸지 않을 뿐이지 부담이 되는 거는 조금 사실이긴 합니다. 시범 사업 기간 이용자들의 반응에 따라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된 238만 원입니다. 30대 여성의 중위 월급 320만 원의 74% 수준인데 홍콩이나 대만보다 많게는 4배 넘게 비쌉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초봉 임금 수준인데 한 달 생활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금액이긴 하거든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관련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을 가장 먼저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비용 문제를 해결 못하면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거라 지적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도 임금차 등이 외국인 차별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생산성과 그리고 생계비로 결정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전문가들은 돌봄 인력 수급이란 근본적인 관점에서 근로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